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나님이 공부하셔가지고 네. 저도 한번 공부 좀 해봤습니다. 엄마의 자존감 공부. 와. 책 제목이 공부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인분 회사에 갔다가 그 21세기 북스의 편집자분을 만났는데 네. 이 책을 딱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제가 늘 그 멘토로 여겼던 그 스타 강사 김미경 지음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이에요. 표지도 굉장히 색깔이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네, 이거 와. 벗기면 더 예뻐요. 그러네요. 안에 그림, 네, 안에 요런- 그림도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고 그 안에도 책이 좀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그 그림들이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몇 페이지짜리예요? 네. 꽤 두꺼운데요? 두껍죠. 290 거의 300. 거의 300페이지네요. 와. 299에서 딱 끝났어요. 근데- 아니다. 끝까지 다 보면 300페이지가 넘었어요. 마지막에 302페이지. 와,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네, 맞아요. 아직 그죠? 따끈따끈한 책인데 따끈따끈. 벌써 많은 분들이 읽었고 제가 이 책을 받고 이 컨셉 딱 우리 엄마도 여자다 해서 공감 갈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한을 딱 찍었더니 이미 샀지요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엄마라면 이 책들을 다 많이 읽어보고 싶겠다. 제가 예전에 그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 보면서 내 인생의 책이다 그랬던 맞아요. 적이 있었거든요. 쿠나님은 김미경 강사님 책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저도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를 예전에 사가지고 읽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 책이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새 책은 아니고 또 옛날에 있던 책을 꺼내서 또 한 번 읽어서 두 번 읽었고요. 어떤 그거는. 거죠?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그치. 똑같은 네.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인생 미답이라고 그 책도 되게 공감 가게 읽었던 깊이 있는 책이에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언니의 독설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김미경 강사님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언니의 독설이라고 그 김민경 강사님 요새 유튜브 하시는 거 같던데. 네. 우리의 계속 멘토시네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앞서 나가시면서 길을 그러네요. 닦아주고 네. 계시는. 근데 그 겉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0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다 라는 우와. 구절이 있는데 그냥 이 문장 하나에 사실 맞춤표도 없어요. 근데 약간 울컥한 느낌이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그치? 엄마들은 항상 아이한테 뭔가 미안한 마음을 늘 깔고 가잖아요. 근데 게다가 또 저도 이상하게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맞아요. 그냥 콧등에 막 시큰해지고 막 가슴은 먹먹하고 막 그래요. 아직 살아계신데도 뭔가 항상 엄마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엄마라는 그 단어 속에는 늘 희생의 아이콘, 헌신의 아이콘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 책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엄마가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책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약간 무슨 책일까? 막 우리 엄마 얘기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책이라서 더 관심이 저는 갔어요. 왜? 내리사랑이니까. 아, 맞아요. 네. 그 사실 왜 친정 갔다 집에 돌아올 때 바리바리 뭔가 싸주시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는 뭔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싸주세요. 가서 그게 한 엄마 끼라도 마음. 맞아. 한 끼라도 반찬해서 먹으라고 네. 반찬 하신 거 싸주시고 저희는 딸이 넷이니까 어, 4명이 다 왔다 가면은 아이고야. 내등분을 해가지고 그런 말 있죠. 딸은 예쁜 도둑년. 그래서 그 네. 반찬 꺼내서 밥이랑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엄마 생각나죠. 네. 물컥울컥 하고 그래요. 맞아요. 엄마 반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좀 입시 지옥이니 공부 지옥이니 그러니까 학창 시설을 다 공부와 씨름하다가 끝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모른 채 그냥 책상에서 책과의 사투만 벌이다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이런 미지의 가능성에
부모조차 확신이 없다면 아이를 결국 그냥 책상에서만 키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책상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아, 내 새끼 내 새끼. 그쵸. 공부할 때 제일 이쁘고. 그렇죠. 근데 공부 안 하고 계속 놀러만 다니면 네. 슬금슬금 걱정이 올라오면서 쟤는 언제쯤 공부하려나 이렇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감시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는 눈빛이 있대요. 그렇구나. 예전에 어떤 일화가 저희 집에 있었냐면 엄마는 그냥 잠들었으면 불 꺼주려고 방을 들여다봤는데 우리 언니 입장에서는 엄마가 날 감시했다고 버럭했던 그 상황이 저는 이제 제 3자의 입장 지켜봤을 때 우리 언니가 사춘기인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좀 약간 감명 깊은 부분을 하나 뽑아왔는데 58페이지를 한번 코나님 읽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빨간 펜으로 윗줄 쫙 그었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는 공부라는 단칸방만 있는 게 아니라 100개의 수많은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나와요.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만의 천재성을 찾기 위한 도전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김미경 작가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길을 방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공부라는 단칸방 안에 아이들을 가둬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는 100개의 수많은 방이 있다. 그쵸. 그걸 부모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천재성이라는 거는 공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만 봐도 얼마나 그 신체 운동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뭐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천재성을 보이는데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깊이 감명 깊게 본 내용 중에 아이들과의 수행놀이 되게 재밌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 말고 너무 감명 깊어갖고 그 문장만 딱 올렸어요. 깨끗한 곳을 닦는 것은 청소이고 깨끗하지만 또 닦는 것은 수행이다. 이렇게만 딱 올려놨어요. 네. 코난 이 느낌 어떠세요? 마음에 와닿는데요. 깨끗하지만 또 닦는 거는 수행한다. 되게 그쵸.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우리는 딱 청소까지만 하죠. 아니 그쵸. 청소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글에 댓글을 네. 달아주셨는데 이거 병 아닌가? 아마 이걸 그냥 결벽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깨끗한데 왜 또 닦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1차원적인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뒤에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의 이제 수학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아이한테 30분간 이 수학 문제를 좀 풀고 있어라 하면 좀 할만하다는 거죠. 그 정도는 나도 30분은 집중할 수 있어. 근데 아이 보고 너 3시간 동안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라 하면 아이들의 경우 정말 이제 엉덩이에서 막 쥐가 나죠. 막 죽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참고 계속 풀려내면 수행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지금 수학 문제가 아닌 공부가 아닌 피아노를 예를 들어도 피아노를 연습할 때도 그런 느낌이래요. 저는 피아노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요. 3시간 이상 연습하면 딱 그 죽을 만큼의 느낌이고 그때 저희가 기타줄 얘기했었잖아요. 막 진짜 손톱 그 밑에가 굳은 살이 배기기 전까지는 정말 아프거든요. 손이 베이는 느낌? 네, 그걸 저는 이제 기타는 쳐봐서 알겠는데 그걸 버텨내고 굳은 살이 배기고 나면 이제 그걸 잘 잡는 좋은 소리가 나도록 그 줄을 잘 잡고 있는 그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견뎌내주면 우리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게 다 우리가 하나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토닥토닥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이 이게 두껍다 보니까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부에 사춘기 엄마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사춘기 엄마로 사는 법이요? 저 아직 여기에 입문 안 했거든요. 아. 코나님은 사춘기, 첫째 사춘기 어떠셨어요? 첫째 사춘기 감당이 안 됐죠. 그렇죠. 아이가 굉장히 말도 잘 듣고 얌전하고 착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안 하겠다 학원도 끊을 거다 막 이랬을 때 되게 많이 놀랬고요.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놀란 거는 사귀는 친구가 달라졌을 때. 그때 되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걱정되실 만 하겠어요. 예. 근데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혼자 자기랑 폭발적인 그걸 느끼고 다시 돌아왔군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랑 안 맞는다는 거를 아. 시간이 지나니까 느끼고 네.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아이는 아직 사춘기까지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의 사춘기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네. 아, 그때가 사춘기 아니었을까 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하면 안 되는 화장도 해보고 아직 신으면 안 되는 하이힐 신어보고 그러셨구나. 뭐 카페에 같이 가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안 해도 되는데 막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 빨리 좀 더 하지 말라는데 더 해보고 싶고 그랬던 어설픈 화장 그리고 또각또각 걷지도 못하는데 하이힐 한번 신어봤던 것들 그런 그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제 사춘기 아니야 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재미는 있으셨겠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상태로 나갔었다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소제목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문을 닫으면 수도승, 문을 열고 나오면 조폭.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사춘기가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걸어 문을 잠그고 닫는 것부터 혼자만의 시작하죠.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부모와 또 싸우면서 조폭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기 또 되게 재미있는 표현 중에 우리가 15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을 거치면서 이제 우주가 거침없이 팽창하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한 것처럼 엄마의 뱃속에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던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빅뱅을 맞는 게 그게 바로 사춘기다. 이게 재밌지 않아요? 말씀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살다 보면 자녀들 누구나 힘든 고비를 지나게 되고 운명적으로 그 시기가 왔을 때 엄마는 기꺼이 아이들이 밟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땅이 돼줘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쿠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게 나오는군요. 네. 저 둘째가 이제 사춘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죠? 네, 빨라요. 네, 맞아요. 읽어볼게요. 네. 엄마는 아이가 지하로 떨어졌을 때 불행한 사건을 겪을 때 온몸으로 받쳐주는 첫 번째 은인이 돼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은인을 만날 수 있다. 아우, 가슴이 저린다. 너무 훅 와닿나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지하로 떨어졌을 때 내가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저러지가 아니고 양육이라 하는 것은 결국 엄마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위치에 가서 하라는 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홀로 지하에 있는데 엄마가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엄마도 같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단단한 땅이 되어주는 역할을 엄마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평생토록 자녀의 단단한 땅이 되어줘야 되고 자녀는 그 땅 위에 서라면 내 뒤에 엄마가 있다. 내 주변에 나의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도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엄마도 자존감을 높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아이를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를 올라오게 하지 않으려면 올라오게 해야죠. 죄송해요. 너 앞에 문구에 네. 너무 훅 돌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느라고. 네, 이제 그 지하에 떨어져 있는 그 힘든 아이를 마음을 올라오게 하려면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좋을까요? 기다려주는 거. 그냥 역시. 그냥 비난하지 않고 그냥 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기다리고 바라봐주는 거. 쿠나님은 역시 훌륭한 어머님이십니다. 그건가요? 정답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힘듦에서 결국 아이가 올라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큰아이 얘기하면서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경험해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못 기다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아이 때문에 우는 엄마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착하던 내 아이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얘기해 주셨냐면 한 분이 그냥 어디를 이제 몇 박 며칠 떠나는 날이었는데 말없이 그냥 안아주셨대요. 근데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다시는 엄마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이가 내 아이 같지 않을 때 그 느낌이 이런 거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먼저 좀
이런 시기가 나에게 이제 올 것이고 미리 조금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때가 나한테 지금 온 거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 아이를 안아줬던 그 엄마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얘기만 듣는데도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152페이지에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는 좀 혼자 성장할 수 있는 시간하고 공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요즘의 엄마들은 사실 뭐 잔디깎기 맘이라든지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다 자란 자녀를 여전히 아이 취급하면서 끝까지 자기 옆에 있게 하려고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잔디깎기 맘은 네. 못 들어본 문구인데.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말인데 네. 아이 앞에 뭔가 이렇게 그 걸림망 있죠. 그거 장애물 있으면 없애주는 장애물을 다 깎아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가 탄탄대로를 갈 수 있게. 어머.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기다려 엄마가 다 해줄 테니 너는 공부만 해. 생각은 엄마가 할게. 그런 분이 잔디깎기 맘이시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학원도 엄마가 다 알아봐 줬었고 모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엄마가 다 했던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울 시간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왜?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코난이 한번 읽어주시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리다. 그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이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는 계속 달라지지만 분명한 건 서로의 반경과 공간을 침해하면 그 어떤 생명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병들기 쉽다. 네, 공감하시네요. 구구절절 공감되는데요. 네, 이게 인간관계가 사실 난로와 같다고 하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고.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지만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외국은 또 뭐 20세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독립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아니면 부모 등에 빨대를 꽂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의지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 하나가 다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거리하고 공간 네. 두는 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박윤경 강사님이 그 소개해 주셨던 네. 책 나는 엄마와 거리를 두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그 책도 보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그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건전하고 그다음에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네. 어느 정도 위치에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이 정도의 그 든든함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집착이 아닌 그냥 보호 느낌 정도. 근데 보통 네. 아이들 키울 때 넘어지면 네. 일으켜주느냐 먼저 스스로 일어나게 하느냐. 네.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마음이 안 잘안 따라서 되죠. 가서 막 일으켜주잖아요. 맞아. 근데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엄마가 일으켜주다 보면은 일으켜줄 때까지 아이가 기다리고 있거나 네. 그런 거를 가끔씩 본 적도 있거든요. 그 말씀 딱 하시니까 제가 그 177페이지에서 본 내용인데 엄마가 먼저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가장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도 실패를 먼저 엄마도 도전도 하고. 먼저 엄마가 하는 모습을 좀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엄마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엄마 팟캐스트 녹음하고 올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몇 화까지 진행됐어? 그래서 지금 한 30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 한 100화까지 하고 구독자 수는 100만 명까지 한번 가봐 이러는데 우와. 아들이 엄마가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이걸 먼저 이거 왜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아요. 아들은 그냥 엄마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했고 오래 하고 있는 게 멋지다라는 표현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든든했고 정말 그 골수팬 한 명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요즘 사실 우리
그 지식인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도 인터넷 카페에 물어봐서 얻는 답이 아닌 오직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보다 30년, 뭐 적게는 20년 먼저 태어나셨겠죠. 먼저 실패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한테 엄마도 다 해봤는데 엄마도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하지만 또 견딜 수도 있어라는 말을 미리 고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공감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도전하는 거를 공감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우리 좀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 그 하면 보이잖아요. 고생스러운데 막 이런 거. 제가 저거 하면 힘들 네, 텐데 고생스러울 맞아요. 텐데 그래서 미리 얘기해주면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냥 일단 해보고 겪어봐야죠. 자, 잘나서 엄마가 아니라 미리 다 해봐서 엄마입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 말이. 이거 진짜 좋은데요. 네. 미리 다 해봐서 네. 엄마입니다. 엄마가 뭐 그쵸, 다 잘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엄마가 미리 다 해봤기 때문에 좋은 조언, 상담, 아주 가장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노트북 켜놓고 뭔가 일할 때 네. 저는 이제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막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막 이제 집이니까 저는 거기를 일터라고 생각하고 저희 딸은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네. 오늘 그 팬친 페이스북 보는데 네. 다음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는데 식탁이 제 작업 공간입니다라고 딱 하시는데 네.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저는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은 집이니까 네. 그리고 엄마니까 뭔가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고 딱 보면서 무슨 얘기했을 때 그래라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답해주면 화를 내면서 영혼 없는 공감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감 여사인데 사실. 제 업장에 와서 네. 물어보니까 제가 아니 이 그 코나님 얘기가 222페이지에 나와요. 세상에 그냥 집에서 노는 엄마는 없다. 그러네요. 맞아요. 온 가족의 중심으로 살아내느라 가족들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심 잡느라 사실은 하루 종일 애쓰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입장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공부하려고 앉아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 네. 식구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달라 하고 뭐 꺼내 먹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싸지마 들고 도서관에 가요. 좋은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작업장은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제일 따뜻한 방, 오. 그 컴퓨터 방이 있는 방을 저희 작업장으로 쓰고 네. 있는데 거기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거기로 모여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가족 중심 와이파이 방. 와이파이 존이 있으시군요. 루시아님 저희는 댁에는. 그 방을 되게 다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한 공부 중에는 여성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엄마의 리더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까 그랬는데 엄마의 리더십은요. 좀 성과를 좀 내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들로도 충분하대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중심인데 집에서는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안 쪽에 있는 해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네. 안해인데 아내 하다가 아내가 된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안쪽의 중심인 엄마가 병이 들면 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엄마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 공부거든요. 제목이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다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녀들만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 본인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여기에 저는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넣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꼭 들어야겠네요. 먹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은. 그러다 막상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깊은 질문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이런 허무함. 이게 오는 네. 시기가 어느 네. 시기냐면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오냐면요. 네. 마지막 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엄마들이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 근데 또 네. 그게 일찍 낳으셔도 그렇고 뭐 아이 터울이 있어도 그렇고 대부분 갱년기랑 맞아 떨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슬퍼지죠. 갱년기랑 맞아떨어지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오. 지금은 또 워낙 엄마들이 아이를 늦게 낳아서 아닐 경우도 있는데 저희 세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고3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하고 그쵸. 엄마하고 같이 마라톤을 한 건데. 집안의 최고는 고3.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면 네. 잘 다니는 걸 보면 그 순간 이제 나의 할 도리는 다 했다. 이제 내 인생은 살아야지라고 딱 앉아 있는 순간 아, 나 뭐 해야 되지? 나 뭐 하고 살았지? 아, 그러니까 내 거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은 몇 달은 나 너무 힘들었어라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허무함이 몰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를 겪는 분들이 주로 그런 느낌을 겪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가 딱 없어진 일이 없어진 아. 상황. 그 직장 잃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또 떠오르는 이 드라마. 쓰나미처럼 오네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은 그럼 갱년기에 어떠셨을까 하고 226페이지를 바로 갱년기 나오네요. 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갱년기는 나에게 불안한 우울증으로 다가왔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진짜 뜻은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 나에게 온 질문에 치열하게 답을 하셨대요. 매일 내 몸을 보살피고 활력 있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우울한 감정이 다 사라졌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스타 강사로 살아남고 또 굉장히 에너지틱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활력 있게 유지를 하신 거죠. 또 그 활력을 유지하려면 몸을 많이 보살피셨을 거고 본인의 나이 드는 것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신 게 맞구나. 이게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더 좋은 책들을 내시는 것도 그런 중심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엄마가 중심을 잡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이게 엄마 리더십이군요. 네, 저는 엄마 리더십이라는 말이 근데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그래, 들었어요. 멋진데요? 여장부 느낌? 엄마 리더십으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 리더십 있으신 엄마들 네. 주변에 계시잖아요. 많죠. 수다 타임. 어떤 분들은 또 엄마들이 호르몬이 이걸 호르몬이 자꾸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면서 엄마들이 세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 드라마 제목 중에 엄마가 뿔났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만 잘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걱정하는 그 자식들 문제는 반은 해결된다고 해요. 네, 우리 어머님들 끝까지 단단하게 본인을 붙잡으시고 엄마 리더십으로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엄마 리더십. 네. 저도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성찰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코나님 훌륭하죠. 예쁜 따님들 보고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그 보물들이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 보물들이 여기 와 있다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둘째 아들도 엄마 따라갈래? 그랬었어요. 네. 본방하기고 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가서 내 목소리도 못 낼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애플이랑 한번 같이 초대를 해서 애들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게 그럴까요? 짜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왜냐하면 이 엄마의 자존감 공부는 한 해로 마무리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아요. 아, 그리고 네. 앞에 벌써 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도 막 네. 벅차오르고 그렇죠. 요거를 한번 조금 더 네, 조금 더 2화 두 번째 이화로 내용으로 해서, 더. 네. 그때는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신감이 없고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1도씩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 그거를 제가 그 다음 화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2화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꼭 구독하기도 함께 그러면 이렇게 애써 찾아 듣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알림이 간다고 하네요. 네. 아, 네, 맞아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저도 자매가 5이다 보니까 가서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더니 확 늘었어요 구독자 수가. 아, 그렇군요. 네. 가족 찬스를 좀 썼습니다. 아, 가족 찬스 필요하면 써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존감 높이시는 하루 되시고 또 다음 화에서는 열정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열정 높이는 방법 기대되네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화에 꼭 만나요.